이제부터 경적도 마음대로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아니, 무서워서 못 올리겠는데요. 잘못 누르는 순간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걸까요? 원래 법령에 존재하던 사항인데 왜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우회전할 때 멈추는 차한테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감정을 싹 빼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회전 일시 정지, 이걸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12대 중과실이죠. 12대 중과실 중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주행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형사처분을 받는 겁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성격 급한 운전자들은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처럼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를 아예 단속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들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만 뜬구름 잡듯이 잡아두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과 방법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자, 이게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도로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나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여전히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들도 많고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건 결국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근본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회전 신호 하나 도입하면 그만이거든요. 아예 신호가 생겨버리면 단속 기준도 명확해지잖아요. 이건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이런 걸 시행할 때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특성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 어떤가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거의 카레이서 수준의 반응 속도로 멈춰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회전 신호를 달아두고 꼭 단속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만 달아두면 우회전할 때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확 줄어들걸요. 기준을 헷갈려하는 운전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우회전만 명확하게 나눠주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진 신호랑 보행자 신호, 여기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세 가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호를 도입해버리면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만 지키면 됩니다. 정부가 홍보하기도 좋고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기도 좋다는 겁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예산이 묻었으면 애초에 이런 걸 시행조차 하면 안 되고요. 속도 제한 바꾼다면서 도로 위에 있는 페인트 지우고 다시 칠하고 도로 표지판 바꾸고 카메라 세팅각 바꾸고 이런 건 괜찮으면서 신호등 설치는 못하나요? 표지판 하나 바꾸는 것만 7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건 바로바로 하면서 신호등 설치는 어렵다고 하는 건 모순이고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표지판 다는 거랑 도로 새로 까는 건 금방 하잖아요. 만약에 신호등을 정 설치하지 못하겠다면 더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냥 도로 신호 체계를 바꿔버리면 되죠. 지금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동차 신호도 봐야 하고 보행자 신호도 봐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것 때문이죠. 물론 이런 걸 다 고려하면서 운전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처벌이 된다고 하니까 더 예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처벌을 위한 거면 더 명확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주지 말라고 정부 기관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신호등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신호를 명확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만 한 번에 들어오게 해도 확실하지 않나요? 지금은 직진 신호랑 보행자 신호등에 같이 들어오니까 자동차랑 보행자가 동시에 통행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고요. 직진 신호일 때 보행자 신호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우회전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고 보행자 신호가 꺼지면 왼쪽에서 오는 차들이 신호가 켜지니까 우회전 자체가 비효율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예 자동차 신호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한 번에 켜지면 보행자들도 더 안전하고 차가 막힐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적 울리는 거, 우회전하다가 일시정지한 차한테 경적을 울리고 이게 싸움이 되고 범칙금 4만 원을 물게 되는 거죠. 경적을 누리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렇게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되면서 새로 추가된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49조 1항 8호를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운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두 번째는 운전자 처벌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냉정하게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행자도 차를 타면 운전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은 운전자에 대한 법만 강화하고 보행자에 대한 법은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운전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들은 반쪽짜리 보행자 보호법에 불과합니다.
겁니다. 진짜 보행자를 보호하고 싶으면 애초에 보행자가 무단횡단부터 못하게 하는 게 맞고요. 횡단하는 행위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자동차랑 보행자가 사고가 났어요. 이 순간 보행자는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고가 크게 났다면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보행자는 병원 신세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행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행자 횡단 기준도 강화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항상 자동차랑 관련된 정책이나 법령은 2% 부족하냐는 거죠. 정부기관 이름이 국토교통부라서 국토랑 부동산이 먼저고 교통은 나중이라 그런 건가요? 우회전 일시정지 강화 관련 내용은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빈틈이 많다는 건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무언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강화했다고 해서 모든 차가 일시정지 하나요? 아니죠. 아직도 신호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보행자를 지키겠다는 목적을 중심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호체계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차로랑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건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자동차 정지선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건너라는 취지죠. 그래야 자동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보행자랑 최대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이래야 충돌 위험이 낮아지니까요. 이런 건 알려주면서 교차로랑 횡단보도랑 너무 많이 붙어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건 큰 도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작은 도로에서도 해당되는 말이고 작은 도로에서는 어떤 문제가 추가되나요? 불법 주정차죠. 횡단보도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하니까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가 안 보이고 보행자는 다가오는 차가 안 보이니까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 아닌가요?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걸 줄이고 싶으면 근본적인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연말에 멀쩡한 아스팔트랑 보도블록 가로엎지 말고요. 이런 걸 신경 쓰자고요. 횡단보도는 교차로랑 가능한 멀리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사고가 많이 나는 횡단보도면 거리를 떨어뜨리고 다시 칠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은 곳은 도로 바깥쪽에 주차라인을 그려두고 유령 부지 같은 걸 서류상으로 주차장으로 두는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정부가 나서서 주차 타워라도 건설해야죠. 주차 타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건축 특성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랑 유럽이 명확하게 다른 게 하나 있죠. 유럽은 도로에만 질서 있게 주차해도 우리나라 같은 주차난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유럽은 고층 건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건물 앞에 주차하는 차들도 적어지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하나에 병원, 약국, PC방, 노래방, 여기에 식당까지 모든 게 모여 있습니다. 고층 건물도 많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필요한 거고 주차 타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일본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 우회전 일시정지도 혼란을 더 주기 전에 빠르게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반쪽짜리 보행자 보호법에 불과하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일단 이건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고 어쨌든 새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동차 신호도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일 경우 이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이거죠. 전방 자동차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녹색일 경우 이때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우회전할 때는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앞을 잠깐 못 보게 되는데 앞차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는 앞차가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시고 일시정지하는 게 편합니다. 괜히 사고 나면 전방 주시 태만으로 독박 쓰고 보행자랑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니까 무조건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법이 안 바뀐다면 운전자랑 보행자가 맞춰가야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